21대 총선 당선자를 만나보는 시간. 이번에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3선 고지 오르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예. 8년 만에 다시 여의도 정치에 복귀를 하시게 됐잖아요. 복귀한 건 이제 4년 만인데 네. 그 전에 8년 동안 국회의원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신 여의도정가 예. 지금 현재 체감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저희 당은 원래 그 원내 일당을 회복하고 어쩌면 과반수까지 획득한 상황에서 국회 주도권을 되찾아와서 21대 국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겠다 네. 하는 그런 전망과 의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일당은커녕 백석도 안 되는 지역구에서 조혜진 당선인이 정치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큰 패배를 해본 것을 경험한 적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소속한 회기 중에서는 제일 의석이 적은 네. 정당, 그것도 야당으로서 21대 4년을 하게 돼서 네. 막막함도 있고 조금 좀 약간 무력감도 있고 한데 그럴수록 또 저처럼 3선이고 또 8년간 국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고 느껴져서 예. 제가 좀 제대로 심기일전해서 역할을 잘해야겠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초선 의원으로서 당선이 됐다면 네. 당이 참패를 했든 아니면 뭐 압승을 했던 간에 네. 내가 당선됐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중진 의원이라면 네. 나의 승리는 기쁘지만 네. 어떤 당의 큰 패배는 이 또한 나를 짓누르는 또 한 가지의 압박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 어제 저희 당의 전국위원회 때도 제가 반대 토론자로 나서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때 맨 먼저 이야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저 국회의원 8년 해봤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대해서는 미련 없다, 욕심도 없고 예. 다만 3선으로 들어와서 우리 당이 다시 이제 국회 주도권을 회복해가지고 정권 교체해서 더 나은 정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뭔가 보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참 힘들게 됐다 이 말씀했다시피 3선은 국회의원 됐다라는 기쁨은 사실 별로 없고 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소명이 뭔가, 나에게 지워진 책무와 책임이 뭔가,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보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생각이 더 중요한데 지금 환경은 그런 포부를 펼치기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21대 4년을 보내야 돼서 네. 고민이 많습니다. 예, 뭐 다시 이제 총선 때 예.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본선은 글쎄요, 뭐 좀 비교적 수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이제 공천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 지역이 예. 당선되신 지역이 초기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예. 본인이 여기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예. 약간 또 잡음도 있었고 신경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4년 동안, 그전에 8년 동안도 했지만 또 쉬는 4년 동안의 지역 활동을 내실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제가 공천을 받게 되면 사실 그분이 공천 받게 되면 제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쉽지 않은 거고 그렇죠. 예. 만약에 제가 공천 받고 그분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라면은 이길 수는 있겠다. 그런데 굉장히 치열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예선이 사실 본선만큼 힘든 지역인데 네. 겨우 예선을 이제 통과하더라도 또 본선을 또 굉장히 힘겹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컸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홍 전 대표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그렇죠. 예, 예. 본선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힘겹게 선거하는 일은 좀 안 생기게 돼서 다행스러웠죠. 예, 앞서서 전국위원회 말씀을 자연스럽게 해주셔갖고 예. 그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예. 일단 총선 끝난 지 2주가 됐고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두고 뭐 4분 오열이라는 표현도 하고 자중질환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전국위 분위기도 굉장히 그랬고요. 지금까지 예.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과연 리더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이걸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당이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심판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그거는 지난 4년 20대 국회 미래통합당, 그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예.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4년의 이 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한 것이고 예. 그런 심판을 표출하면서 또 동시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41명의 초선들을 또 당선시켜 주셨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리고 재선 이상 5선까지 43명의 또 현역 의원들을 또 그 기성 의원들을 재신임을 해서 국회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20대 보수 정당에 대한 평가와 심판과 더불어서 그것을 통과한 새로운 인물들을 또 그 위임을 해주면서 당신들이 20대 국회를 극복해가지고 21대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위임 소명을 미션을 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세력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난 4년에 대한 평가, 반성, 또 개혁, 쇄신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또 도와주시고 싶으신 하는 분들, 또 우리 보수 진영 전체의 다양한 그 인력들과 또 컨텐츠, 비전 이런 걸 좀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기본 전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선출되고 위임받은 이 84명이 주축이 돼서 책임을 지고 당의 쇄신과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그 84명이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걸러내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그 원내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 가지고 그 체제 하에서 남은 이제 그 전당대회까지 4개월을 이끌어가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내고 이게 정상적인 체제였는데 네. 갑자기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네. 최고위에서 결정이 돼버리고 네. 거기서 또 비대위원장까지 특정인을 또 지명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분출되면서 네. 다소의 파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지금 말씀을 꼭 들어보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당원 당규를 바꿔서 올해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그 전당대회 네. 그거를 수정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대안이라는 거는 리더십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지금 통합당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그 부재의 대안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강력한 리더십은 여든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특정 개인에게 전적으로 하는 리더십의 시대는 이미 집단 지났습니다. 리더십을 그 말씀하시는 집단의 건가요? 예. 힘을 어떻게 응축시키고 결속시켜내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리더십이라면 그걸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오면 된다라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예. 그런 리더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네. 정치권 여야 다 막론하고 없고 이 시대의 그 훌륭한 리더십은 당 또 정당 이 정치 세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과 에너지를 갖다가 하나의 가치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결속해내는 그걸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지도력을 가진 정치력을 가진 리더가 진짜 리더고 네. 지금 이 우리 미래통합당의 승패도 그런 거를 어떻게 해내느냐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대위 논의는 그런 논의가 아니고 새로 시작되는 이 84명의 당선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그냥 그 개혁의 대상으로 이제 낙인 찍어버리고 네. 비대위가 와서 정권을 가지고 다 마음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따라오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지금 시대의 정신하고도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많고 심지어 일선에 있는 평당원까지도 전화해 와가지고 우리 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뭐 누구 하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좀 전지전능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한 일 다 잘 됐습니까? 우리도 다 그 당원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당을 고민하고 있고 이번에 또 새로 뽑힌 분들은 그 중에 또 검증되고 선발된 분들인데 왜 다 아무도
인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치부하고 폄하하고 외부에서 데려와가지고 모든 걸 당의 명운을 맡게 된다고 합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붕괴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들이 옳은 거거든요. 네, 어제 실제로 당선인 총회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얘기들 중에 예. 그런 조혜진 당선인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예. 반발하는 그런 기류도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각론인데 우리가 책임지고 반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반성하고 문제 진단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책임 있게 다 해내자. 그리고 개혁을 방안을 도출하자 하는 그런 전제에서 저처럼 이제 비대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 또 비대위를 하더라도 굳이 외부에서 사람 데려올 필요 뭐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해낼 수 있어야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 또 외부에서 모셔오더라도 꼭 뭐 김종인 위원장 그분이어야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설령 또 그분을 모셔온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당내 갈등을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임기를 확정해서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의 자강을 우선하는 의견들이었고 그게 다수였죠. 지금 현 지도부는 다음 달 6일 날 상임정국회의를 다시 열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때까지도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예. 굉장히 치열하게 그런 공방이 전개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논의 원래는 이제 당선자 총회를 열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걸러내고 정리해가지고 그 방향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8.3일 전당대회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순서였는데 갑자기 비대위 안이 돌출하면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고 혼란이 있고 또 갈등과 대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대위 안이라는 것이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이 도출된 안이 아니고 최고위에서 또 이번에 물러나는 최고위에서 또 다수는 이번에 또 그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 최고위에서 그런 걸 이제 임의로 만들어내고 거기다 사람까지도 딱 못 박아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인 데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어제 전국의 결론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은 이제 가결을 했고, 근데 임기는 그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됨으로써 8월 31일까지 일단은 이제 확정됐는데, 그러면 이걸로 이제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또 다시 전국위원회 연다고 하는 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어제 어쨌든 그 표결까지도 못 갔지만은 회의 자체가 무산됐지만은 그걸로 확정이 일단 되는 건데, 그거를 다시 또 해서 다시 또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갈등이 더 증폭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위가 잘한 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화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좀 즉흥적인 질문인데요. 보수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참패를 했습니다.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은 보수 정당은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 집단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 집단이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집단이다라는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애국이라고 늘 표현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직도 인정 못 받았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안 믿는다고 보거든요.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는 것이 기본이고 그 바탕에서 통합의 가치를 지향하고 또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그런 정당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그리고 국민과 또 소통하고 또 그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랜 동안 우리 보수가 지켜왔던 절제와 품격의 가치를 또 실현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고 이 개혁과 쇄신의 과정에서 꼭 실현해야 될 가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통합당의 골든타임은 1년이고 본인의 몸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도전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당대표가 될지 아니면 원내대표가 될지. 지금 통합당은 리더십 부재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민주당에 비교해서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인 계획은?
저는 당 지도부든 원내 지도부든 한 선거는 반드시 출마해서 지도부에 들어가서 당의 개혁과 쇄신에 제 역할을 할 생각이고 네. 물론 그게 안 되더라도 제가 있는 위치에서 본래 하려고 했던 노력은 다 하겠지만 네. 기왕이면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지도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싶고 둘 중에 하나는 꼭 도전을 할 생각인데 우선 원내 지도부 선거가 앞서기 때문에 네. 이기에 대한 결정을 뭐 2, 3일 안에 내려야 될 것 2, 3일 같습니다. 안에요. 예, 저희 2, 3일 안에 저 보도를 통해서 또 예. 조혜진 당선인의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3선 고지에 오르게 된 조혜진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